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9월 4일 오후 10시 1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현재 비트코인 25,800, 900 요 정도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고요. 지금 주봉으로는 이제 좀 더 추락을 할까? 좀 이런 상태에 걸쳐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9월 그리고 10월까지는 조금 사리는 느낌으로 좀 보시다가 이제 그 사이에 좀 큰 하락폭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준비 중이던 매수 자금을 좀 들이밀면서 좀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임에는 맞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.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이제 루나 딱 그 사태 딱 터질 때쯤입니다. 그래서 루나 터지고 나서 보다는 훨씬 더 비트가 좀 고점에 있죠. 그래서 그 정도. 그리고 이제 만약에 FTX 터지는 급으로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가 가득 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2만 깨지고 뭐 앞자리가 1 이 정도로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돌아보는 거긴 하지만은 앞자리가 1로 좀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구간이 막 그렇게 길지도 않았었고, 물론 여기는 조금 이렇게 있죠. 있긴 한데 이제 좀 아래로 빠지지 않는 좀 그런 구간을 차치를 하고 요 그렇게 좀 정식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만 달러대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니까. 그래서 거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어쨌든 ETF 기대감이라는 그게 근시일에 좀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한들 좀 큰 충격으로 오는 악재가 아닌 이상해야 막 엄청난 하락까지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도 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진행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? 좀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죠. 그리고 내년 3월이 이제 ETF랑 뭐 4월 반감기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한 1월, 2월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겠느냐 라는 뷰도 많습니다. 근데 뭐 사실 뷰들은 항상 좀 너무 이렇게 신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의 어떤 주관을 좀 밀고 나가시면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그런 소음들 때문에 좀 매수할 것도 못하고 매도할 것도 못하고 막 이랬던 적들도 사실 많으실 거예요, 다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한번 볼 건데요. 요거는 이제 월별로 제가 저번에 가져오려다가 깜빡하고 못 가져왔었는데 월별로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를 좀 나타내는 자료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, 올해는 이제 9월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그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 속에서 9월의 어떤 순간들을 본다라고 하면 한번 이거 진짜 완전 초창기 때 비트코인 막 완전 미쳐 날뛸 때 요거를 빼고는 진짜 올라왔자 6.5% 그리고 나머지 다 거의 뭐 10% 육박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좀 9월이 그런 달이다 라고 보고 있죠. 그래서 썩 좋지 않은 달이기 때문에 조금 피해 가라 라는 격언들도 많아요. 그래서 주식 쪽에는 뭐 세린메이 5월을 좀 피하자 뭐 그런 말들도 많죠.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사이클 요 구간 보시면 그 사이클 다음 해그 하락장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에 좀 이렇게 하락이 좀 짙었었다. 이렇게 좀 있고 나머지는 의외로 되게 또 높네요. 이런 상승률은. 근데 어쨌든 9월은 코인 시장에서는 크립토판에서는 확실히 좀 이런 비수기인 달 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10월 같은 경우는 그 하락한 거 대비해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11월에 좀 하락을 하는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다. 물론 과거 이제 흔적들이 뭐 지금을 완전하게 지금의 어떤 현재 상황을 완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이클이라든지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어떤 그 계절성에 관한 어떤 그런 지표들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
그리고 일각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. 뭐 ETF 기대감 같은 경우도 뭐 그때 가서 또 모른다. 뭐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. 그게 ETF 통과돼봤자 뭐 상승이 얼마 나오겠냐. 뭐 그런 표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한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좀 긍정적인 롱 뷰로 좀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,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에 대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석적인 좀 정도의 길을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투자를 그런 뷰로다가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저점을 내가 저점 매수 아니면 안 돼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건 맞아. 내가 최저점에 못 산 건 맞는 구간이면 맞는데 그건 나도 아는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 하락폭이 요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분할도 좀 매수를 하고 혹시 모를 어떤 상황이라든지 외국이래 아니 그 외부 변수를 생각하고 좀 자금을 남겨둔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업비트 실제로 보시면은 많이들 거래량이 죽었고 이제 뭐 주말에 그 BTC 마켓에 있는 뭐 이런 사이버 커넥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작업이 들어갔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고, 요거 가져온 거는 제가 주말 동안 봤던 게 뭐냐면은 좀 그걸 봤어요. 알트코인 매집이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 언제일지를 저는 뭐 예전에 좀 이렇게 많이 봐놨지만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총이 얼마일 때, 그리고 얘네가 조금 반응이 오는 건 언제,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 흐름이 있을 때 좀 좋을지 그런 것들 많이 분석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요, 요거는 뭐 제가 그 생애주기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런 애들만 그냥 단적으로 봐도 나오긴 하는데요. 그래서 일단 직전 사이클인 17, 18년도의 어떤 그 상승보다 김프를 낀다고 한들 김프 막 이때 3, 40%씩 꼈었거든요 진짜로. 말도 안 되죠.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김프가 3, 40% 껴? 이랬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됐어요. 김프 그냥 쭉 그렇게 3, 40% 영원할 줄 알았죠. 알았으면 그때 다 귀국해서 현금화를 하는 건데 좀 그런 후회가 남아있긴 한데요. 일단 요 사이클 자체가 요 크기가 요 파도의 크기가 요게 더 작다. 그러니까 17, 18년보다 20년, 21년 요 크기가 작으면은 그거는 좀 장투하기에는, 그러니까 이번 다음 사이클 좀 보고 투자를 또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요게 어떻게 보면은 생애 주기가 이게 확 진짜 막 이 청년기를 활발하게 지내고 이제 나름 쇠퇴하고 잠깐 이 작년에 반짝하는, 그래서 요건 참 노년기라고 할까요? 좀 그런 느낌으로 비유를 좀 드리고 싶고, 웬만한 애들이 거의 이럴 거예요. 특히 알트코인들. 비트코인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. 비트코인은 오히려 요 반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뭐 이더리움만 해도 그렇죠. 이더리움만 해도 상승 사이클이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이고, 그리고 둘 다 이제 나름 디플레이션 모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크게 올랐었던 얘들은요 17년 18년도에 없었어. 애초에 상장이 안 돼 있었고,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18년도 한참 막 하반기 막 요때 이제 나왔었던 코인들은 정고점을 다 찍었죠. 다 찍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스토리지드 이런 애들도 뭐 17, 18년이랑 거의 유사한데 어쨌든 고점은 못 넘었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헤데라 같은 애들도 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요. 갑자기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좀 분석을 했고요. 시총도 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. 시총도 확실히 낮은 얘들이 좋고, 그 시총의 낮은 정도라 함은
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소 2천만 달러 이하? 좀 그 정도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보니까는 뭐 엑시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막 진짜 핫했던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도 거의 막 그 정도 시총 전부터 봤을 때 막 진짜 막 몇천 배 요 정도의 상승률이었죠. 그리고 다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올 수 있어요. 그때는 뭐 이 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를 걸 당연히 모르는 그런 시점일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시총 뭐 1억 달러 언더면은 충분하다. 1억 달러 때 사이클이 왔을 때 1억 달러 언더여도 충분했던 예가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밑에 있죠. 마나입니다. 디센트럴랜드가 요게 시총이 얘는 좀 상장이 조금 앞에 있긴 해요. 업비트가 좀 늦은 거지. 그래서 얘가 디센이 거의 100원 정도일 때요. 시총이 약 1억 밸류, 1억 달러 정도 밸류로 있었는데도 거의 막 50배 이렇게도 갔었던 프로젝트죠. 그래서 이런 애들 진짜 그 어떤 메타에 관통을 하는, 완전 크게 관통을 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시총 뭐 한 1억 달러 내외여도 충분히 매수 시점이 늦지 않은 프로젝트들이다. 이런 업비트랑 바이낸스에 또 같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훨씬 좋고, 특히 워낙에 그리고 대신에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가 한번 지나간 얘들은 좀 패스를 하고, 웬만하면은 이렇게 뭐 세이라든지 이런 얘들이 좋긴 한데, 또 이런 얘들이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토크노믹스가 좋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. 물론 불장이 오고 막 난리가 나면은 이런 토크노믹스 다 씹고 그냥 올라가긴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뭐 진짜 구코인 있죠. 퀀텀, 네오 뭐 이런 애들보다는 어떤 그 토크노믹스 측면에서 좀 중장투를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, 아쉬운 애들이 많고,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이클로 연결이 됐을 땐 상관이 없는 부분은 맞다. 근데 그게 만약에 사이클이 아닌 시점에 사면 어쩔 건데,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트가 출발하고 최소 한 달, 두 달 있다가 사도 늦지 않습니다. 비트가 거의 뭐 20년 10월부터 9월, 10월부터 출발을 했다고 해도요, 거의 4달 내리 상승을 했었고, 그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저점을 찍었었던 구간이 11월, 12월 딱 요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출발하는 걸 보고 사도 절대 늦지 않고, 심지어 뭐 12월, 1월 요때 사도 오히려 더 낮은 저점에서 쭉 올라가는 알트들도 많았었기 때문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알트코인은 굳이 지금 막 진짜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, 확실하게 없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알트코인은 진짜 짧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, 그냥 장기 투자에서 좋았던 알트가 거의 진짜 없습니다.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희박해요. 근데 이제 또 우리는 잘 되는 것들만 보니까 뭐 이더리움 근데 옛날에 막 10만원이었고 막 1000원이었고 이런데 지금 장투 돼서 엄청난 가격,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되기 어렵고, 딱 사이클이 왔을 때 대략 한 1년 언더의 그 기간으로 평균 한 10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. 17, 18년, 그리고 이번 사이클 좀 봤을 때 10개월도 좀 많고, 한 5개월, 4개월, 5개월 투자하고 끝나는 애들이 있고, 진짜 그 사이클에서 좀 롱런을 하는 애들은 길면 뭐 한 10개월 요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. 다시 한번 알고 있던 것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좀 조사하면서 디테일하게 보니까는 재미있더라고요. 재미있고 좀 기대감? 다음 사이클이 오면 어떤 걸 사지? 막 이런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재미랄까요?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에 그 많이 올랐었던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도 시총이 굉장히 낮았었고,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략들로 굉장히 조정하기 쉬웠었던 거고요. TVL 한번 볼까요? 오랜만에 디파일 한번 보시면은
최근에 베이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 베이스가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벨로 드롬이라는 원래 그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는데, 걔네들이 베이스 이제 체인에 맞게끔 에어로드롬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냈어요. 그래가지고 나름 그 신뢰가 되는 프로젝트라서 이쪽에 좀 TV를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완전 한순간에 뭐 1위 찍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베이스 체인의 어떤 디파이 그 TPL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 이 정도가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, 아비트럼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옵티미즘의 한 7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건 어쨌든 GK죠. GK가 지금 뭐 TVL은 낮지만 자체 토큰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베이스는 진짜 높은 거긴 하네요. 자체 토큰도 없는데 그 토큰에 대한 시총이 이제 감가가 계산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트럼의 거의 4분의 1? 이 정도로 간다는 거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GK 같은 경우 지금 뭐 다들 작업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은 하고 계실 걸 믿습니다.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진짜로 저희가 지금 시점 구간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게 좀 기대해볼 만한 투자 수익률 대비 이제 진짜 기대해볼 만한 거는 GK 에어드랍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뭐 수수료 물론 아깝긴 하고 하지만 어쨌든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작업을 이렇게 쭉쭉 해서 다계정 준비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뭐 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. 뭐 지금까지 뭐 에어드랍 다른 프로젝트에서 뭐 다계정 하도 빼먹고 막 그런 슈킹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얘들 좀 나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뉘앙스적인 발언들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또 모르는 거니까요. 계속 준비하시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제가 약간 이런 그 코인 비수기 때 항상 게임을 하나씩 하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저도 좀 지쳐요. 사실 뭐 정보도 없는데 계속 서칭해서 뭐해요. 뭐 재미도 없고.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게임을 하나씩 하거든요. 최근에는 이제 그 스팀에 발더스 게이트라고 나왔어요. 스팀 게임에. 그래서 그게 되게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을 재밌게 했던 걔네 그거라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이 조금 요즘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물론 이거는 시장이 좀 잠잠해서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좀 투자 기간에 있어서 좀 강약 조절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만큼 9월 그리고 한 10월까지도 조금 더 잠잠하거나 심심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최소한의 것들은 하셔야죠. 최소한의 것들은 하시고 시장에 최소한의 관심 가지시고 뭐 이런 에어드랍 작업, 다계정 계속 준비를 하시되 너무 과한 힘을 또 쏟진 않아도 되는 시기일 수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작년 말에도 좀 게임을 했었거든요. 그때랑 그리고 지금 좀 요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잔잔바리하게 좀 지켜보면서 GK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거 GK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그래도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친구한테도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키고 막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칭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본인만의 그 프로세스라 할까요? 그 에어드랍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게 나름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루틴으로 좀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그 김프가 조금 껴있거든요. 한 3%대였는데 이제 조금 내려왔네요.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한 4%막 이렇게 넘었을 때 귀국을 좀 많이 했어요. 현금 있는 거를. 그래서 귀국 많이 하고, 그리고 이제 다시 김프 좀 빠지면은
저점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김프 같은 것도 같이 좀 지표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김프가 보통 막 4% 5%막 요때면 사실 지금 이렇게 장도 안 좋고 하락장 같은 느낌인데, 막 김프 4% 5% 주고 막 매수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긴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굳이 뭐 김프 껴있을 때 말고 최대한 좀 쌀 때 매수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 거고요. 아,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번에 이제 FTX 터질 때가 거의 막 10달러 깨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근데 이제 또 어느새 막 역시 솔라나인가 하면서 막 20달러 넘고 막 25달러 막 28달러 30달러 살짝 넘었을 때도 있고, 근데 뭐 거의 평균 고점이 이제 여기 저점 이후로 고점 막 25달러 막 이랬었잖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막 이거 보고, 아, 역시 솔라나인가? 그 솔라나 하긴 뭐 솔라나가 한때 뭐 259달러까지 갔었는데 20달러 언더면은 충분히 싼 가격이었지. 아, 근데 벌써 25달러네. 아,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하락 오면 한 20달러 언더 오면은 좀 사볼까? 막 다들 이랬거든요.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,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. 근데 또 어때요? 지금 막상 19.6달러 막 이러니까 아, 뭔가 사기 싫잖아요. 또 막 그 사람 심리가 근데 이번 반등은 좀 좋았던 반등인 것 같고, 아, 또 하반기 시장 안 좋다고 하는데 10달러 다시 좀 깨질 것 같은데, 그러면은 10달러 밑에 사야겠다. 사실 사람 마음이 약간 이렇게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. 그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.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막 진짜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결국에는 저점이었고 반등도 다 먹여주는 구간이었다 더라, 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솔라나를 산다? 그러면은 본인만의 플랜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매수 준비를 하시고, 비트코인도 마찬가지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웃기죠, 사람들 심리가. 그죠? 솔라나를 보고 좀 많이 느꼈어요. 사람들이 이제 또 막 트위터에서 솔라나 막 이러는데, 왜냐면 좀 저점 대비 많이 오르긴 했었거든요. 거의 뭐 3배 4배까지도 갔었으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 마음은 또 똑같다,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 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좀 더 버티시고, 사이클 상으로는 길어야 1년이에요. 이제 우리 진짜 뭐 거의 2년 버텼거든요, 진짜로. 비트코인 추락하는 그 시점이 이제 약 2년 됐어요. 진짜 21년 11월부터니까 두 달만 지나면 딱 그 벌써 그 비트코인 69,000의 고점이 2년이 됐네,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버틴 거 1년 못 버티겠어 하는 마인드로 좀 오래 버티시고, 오히려 이거를 내가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좀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. 여러분 안녕.